네, IMF가 추경과 금리 인하 등 파격적인 권고를 하면서 정부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IMF와 권고와 이 최근 논란이 된 세제까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IMF가 추경 권고했는데 정부도 당초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일부의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2, 3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좀 다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이 미세먼지를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또 여기에 IMF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되면 경제 상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IMF는 GDP의 0.5%라고 추경 규모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GDP의 0.5%면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홍 부총리는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또 추경을 편성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 편성이 되는데요. 또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그만큼 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추경 편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권고에는 금리 인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본 유출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게 되는데 네. 이를 IMF도 잊지 않고 알고 있을 텐데 왜 금리 인하를 권고했을까요? IMF의 설명에 따르면요. 원화라는 게 유연한 환율 제도 하에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시장의 금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심각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IMF가 금리 인하를 언급한 건 그만큼 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방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네. 상당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논란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킨 장본이 있는데 또 논란이 있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입장 변화를 좀 보였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어떤 축소를 검토한다는 바를 시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고 또 정부도 축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경유세에 대해서는 이 서민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난주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이 경유세 인상 검토를 시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